70대 중반의 한 여인이 깊은 밤 40년 전 죽은 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엄마, 그날 다른 길로 가달라고 해줘라고 애원하죠. 처음엔 미친 소리라고 여겼지만 여인이 과거의 사소한 선택 하나를 바꾸자 현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웃의 기억이 바뀌고 오래된 신문 기사의 날짜가 달라지고 심지어 누군가는 아예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죠. 딸을 되살리기 위해 과거를 바꿀 때마다 현재의 누군가가 희생됩니다. 그리고 점점 드러나는 진실, 딸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고 그 뒤엔 마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딸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지킬 것인가. 그 선택의 끝에서 그녀가 마주한 건 상상도 못했던 잔혹한 대가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4입니다. 낡은 아파트 3층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죠.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 미영이는 40년 전 교통사고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 미영이는 23이었어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직 준비를 하던 참이었죠. 40년이란 세월 동안 저는 딸을 마음속 깊이 묻고 살아왔습니다. 가끔 딸의 사진을 꺼내보며 혼자 울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담담하게 하루하루를 견뎌냈어요. 슬픔이란 게 그런 거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긴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날도 평범한 겨울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9시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요즘엔 거의 안 울리는 전화였죠. 다들 휴대폰만 쓰니까요. 여보세요? 수화기를 들자마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40년 전에 들었던 제 딸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럴 수가 없었죠. 미영이는 40년 전에 죽었는데. 누구세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 나야. 미영이야. 말도 안 돼. 미영이는. 엄마, 들어줘. 시간이 없어. 엄마가 그날 선택을 바꿔줘야 해. 그날 다른 길로 가달라고 해줘야 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 제발. 내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바꿔줄 수 있어. 전화는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든 채로 서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미친 소리였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거겠죠. 아니면 제가 정신이 이상해진 건가?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실에 놓인 딸의 사진을 보고 또 울었어요. 사진 속 미영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3의 젊은 얼굴로요. 문득 어젯밤 전화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택을 바꿔달라는 말. 저는 무슨 선택을 바꾼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뭔가 해봐야 할 것 같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사소한 걸 바꿔봤어요. 딸의 사진을 거실 선반에서 안방 서랍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딸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를 다른 서랍에 넣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뀐 것 같았어요.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방 안의 온도가 1도 정도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저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동네 슈퍼에 갔을 때였어요. 단골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옥순 씨.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라뇨? 어제도 왔었잖아요. 어제요? 전 못 봤는데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어제도 이 슈퍼에 왔었는데요.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못 봤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정달순 씨라고 제 오랜 친구죠. 옥순아, 어디 갔다 와? 응, 장 보러. 그래. 나도 방금 병원 갔다 왔어. 무슨 병원? 내가 요즘 혈압이 높아서 말이야. 저는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달순이는 혈압이 정상이었는데요. 오히려 저보다 건강한 사람이었죠. 혈압? 너 혈압 정상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나 10년 넘게 혈압약 먹고 있잖아. 제 기억으론 그게 아니었는데요. 분명 달순이는 혈압이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달순이는 10년 넘게 혈압약을 먹어왔다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집에 들어와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분명 제 기억엔 미영이가 고등학교 졸업식 날 입었던 옷이 파란색 원피스였는데 사진 속 미영이는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사진이 바뀐 걸까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냥 제가 늙어서 기억이 헷갈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바뀐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어요. 엄마. 역시 미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아. 정말 너니? 응, 엄마. 엄마가 뭔가 바꿨구나. 느껴져. 내가 뭘 바꿨다는 거니? 엄마가 어제 사진이랑 편지를 옮겼잖아. 그것만으로도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 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사진과 편지를 옮긴 걸? 미영아,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니? 넌 40년 전에. 엄마, 설명할 시간이 없어.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해줘. 그럼 나를 살릴 수 있어. 정말? 정말 내가 살아날 수 있어? 응. 하지만 엄마가 정확히 따라줘야 해. 그날 1985년 2월 14일. 그날 아침 엄마가 나한테 버스 타지 말고 지하철 타라고 말해줬어야 했어. 1985년 2월 14일. 미영이가 사고를 당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버스 타지 말라고 했으면 됐던 거니? 응. 그날 나는 버스를 탔고 그 버스가 사고를 당했어. 근데 엄마가 지하철 타라고 했으면 나는 살았을 거야. 저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과거를 바꿀 수 있어? 엄마가 그날의 선택을 기억 속에서 바꾸는 거야. 엄마의 기억이 바뀌면 현실도 조금씩 바뀌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엄마, 그날 아침을 떠올려 봐. 내가 출근 준비하고 있을 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저는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40년 전 그날 아침, 미영이는 아침밥을 먹고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저는 딸에게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말했죠.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 그때 엄마가 지하철 타라고 했어야 했어. 버스는 막히니까 지하철 타라고. 그럼 지금 내가 그렇게 기억을 바꾸면 돼? 응. 엄마가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야 해. 그날 엄마가 나한테 지하철 타라고 말했다고. 그럼 현실이 바뀔 거야.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을 다시 떠올렸어요. 미영이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 순간 제가 말했습니다. 미영아, 오늘 버스 막힐 것 같으니까 지하철 타고 가.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그렸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렇게 말했다고 믿으려고 했어요. 다 했어? 응. 그럼 이제 기다려봐. 조금씩 바뀔 거야.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달순이의 기억이 또 바뀌었습니다. 달순이는 제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옥순아, 너 딸 미영이 말이야. 걔가 그때 버스 사고 당했을 때 지하철 타고 가려다가 마음 바꿔서 버스 탔다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 아니, 내가 예전에 내한테 들은 것 같은데. 미영이가 지하철역 가다가 친구 만나서 같이 버스 탔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제 기억엔 미영이는 그날 아침 집을 나서자마자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역은 반대 방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달순이의 기억은 달랐어요. 달순이는 미영이가 지하철을 타려다가 버스를 탔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정말로 과거가 바뀌고 있는 건가? 그날 오후 저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예전 신문을 찾아보려고요. 1985년 2월 15일자 신문을 꺼냈어요. 미영이의 사고 다음 날 신문이었죠. 신문에는 교통사고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버스 추돌 사고로 3명 사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사망자 명단에 미영이의 이름이 있긴 했는데 그 옆에 괄호로 작은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당초 지하철 이용 예정이었으나 버스로 변경. 이런 내용이 신문에 실릴 리 없었어요. 왜 사망자가 원래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지 신문에서 언급하겠어요? 뭔가 현실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미영이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밤 10시쯤 전화가 울렸어요. 엄마, 미영아, 엄마 잘하고 있어. 조금씩 바뀌고 있어. 정말 내가 살아날 수 있어? 응. 하지만 더 많이 바꿔야 해. 그날 아침만 바꾸면 안 돼. 그 전날 밤도 바꿔야 해. 전날 밤? 응. 그날 밤 내가 엄마한테 고민 상담을 했잖아. 회사 면접 때문에.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아요. 사고 전날 밤 미영이는 제게 면접 준비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 내가 긴장된다고 했었지. 맞아.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어? 걱정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하라고 했지. 그게 아니야. 엄마가 그날 밤 나한테 면접 가지 말라고 했어야 했어. 뭐? 면접 가지 말라고? 응. 그 회사 면접 때문에 내가 그날 아침 일찍 나갔거든. 면접 안 갔으면 사고도 안 당했을 거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죠. 미영이는 그날 면접이 있어서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고를 당했던 거죠. 그럼 내가 그날 밤 기억을 바꾸면 돼? 응. 엄마가 나한테 면접 다음에 보라고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미루라고 말했다고 기억해줘. 알았어. 해볼게. 저는 또다시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미영이가 방에서 면접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들어가서 말했어요. 미영아, 내가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면접 다음 주로 미루는 게 어때?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믿으려고 했어요. 다 했어. 고마워, 엄마. 조금만 더 하면 돼.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선 달순이의 남편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달순이는 결혼한 지 45년 된 부부였는데 갑자기 달순이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옥순아, 나 혼자 사는 거 알지? 무슨 소리야? 너 남편 있잖아. 무슨 남편? 나 평생 혼자 살았어. 저는 기가 막혔어요. 달순이 남편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같은 동네에서 40년 넘게 살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없다니? 달순아, 농담하지 마. 남편분 어디 갔어? 진짜야. 나 결혼 안 했어. 너 요즘 왜 그래?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달순이의 기억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옛날 사진을 또 꺼냈습니다. 달순이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진이 이상했어요. 분명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사진 속에는 달순이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라져 있었어요. 어떻게 사진 속 사람이 사라질 수 있죠?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제 사위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큰딸의 남편이에요. 아니. 미영이 하나뿐이니까 큰딸도 모두 없죠. 저는 미영이만 낳았으니까요. 잠깐 아니에요. 저한텐 딸이 하나였어요. 미영이만 있었죠. 그런데 왜 사위가 있죠?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준호는 분명 제 사위가 맞는데, 그런데 저는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누구 남편이니?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미경이 남편이잖아요. 미경이? 누구죠? 미경이가 누군데? 어머님의 둘째 따님이시잖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한텐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미영이만 있었죠. 그런데 준호는 제게 둘째 딸 미경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야, 무슨 장난이니? 나는 딸이 하나야. 미영이만 있어. 어머님, 미영 언니는 4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미경이는 그 3년 후에 태어났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어요. 준호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어머님, 요즘 기억이 많이 흐릿하신 것 같아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준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어머님이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무슨 이상한 행동? 혼자 중얼거리시고 밤에 집안을 돌아다니시고 그리고 없는 사람 얘기를 하신대요. 저는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이상해진 게 아니에요. 세상이 이상해진 거예요. 준호야, 들어봐. 내가 지금 뭔가를 바꾸고 있어. 미영이를 살리려고.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미영 언니는 4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살릴 수 없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미영이가 전화로 말해줬어. 과거를 바꾸면 된대.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누가 어머님한테 장난 전화하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장난이 아니야. 정말로 현실이 바뀌고 있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이러시면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요. 무슨 소리야? 달순 아주머니가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대요. 어머님이 자꾸 없는 남편 얘기를 하신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슈퍼 아주머니도 어머님이 어제 온 적 없다는데 자꾸 왔다고 우기신다면서요. 내가 정말 갔었어. 어머님, 증거가 있어요? 영수증이라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영수증을 버렸거든요. 준호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님, 내일 저랑 병원 가요. 검사 한번 받아보시죠. 싫어. 나는 아픈 데 없어. 어머님, 나가줘, 준호야.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준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다가 결국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정말 제가 미친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정말로 바뀌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엄마, 미영아.
엄마 잘하고 있어. 엄마가 바꾼 것들이 현실을 바꾸고 있어. 그런데 미영아, 이상한 일이 생겼어. 달순이 남편이 사라졌어. 그리고 준호가 나한테 미경이라는 딸이 있다는데. 미영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그건 어쩔 수 없어. 과거를 바꾸면 현재도 바뀌니까. 무슨 소리니? 달순이 남편은 왜 사라진 거야? 엄마가 바꾼 과거 때문에 연쇄 반응이 일어난 거야. 누군가는 사라지고 누군가는 새로 생겨나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미경이는? 미경이는 진짜 내 딸이야? 응. 엄마가 나를 잃고 나서 3년 후에 낳은 딸이야. 원래 역사에서는. 원래 역사? 응. 원래 엄마는 나를 잃고 나서 너무 슬퍼서 또 아이를 낳았어. 그게 미경이야. 근데 내가 살아나면 미경이는 태어나지 않을 거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살면 미경이는 사라지는 거투개 속니? 응. 안 돼. 그럼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진정해. 엄마는 선택해야 해. 나를 살릴 거야, 아니면 미경이를 지킬 거야.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데? 너희 둘 다 내 딸인데.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 시간은 그런 거야. 뭔가를 얻으면 뭔가를 잃는 거야. 저는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미영이를 살리고 싶었어요.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을. 하지만 미경이를 잃을 순 없었어요. 미경이도 제 딸이잖아요. 엄마, 생각할 시간을 줄게. 천천히 결정해.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미영이와 미경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미경이도 함께 왔어요. 미경이를 보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37살의 미경이. 제 딸이었어요. 분명히. 미경이는 미영이를 잃고 3년 후에 태어난 제 딸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미경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아. 엄마, 준호 오빠가 엄마가 요즘 힘드시다고 해서 왔어요. 병원 같이 가요. 나는 괜찮아. 엄마, 언니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언니는 4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평생 그 슬픔을 안고 사신 거 알아요. 하지만 이제 그만 놓아드려야 해요. 미경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도 있잖아요. 저도 엄마 딸이에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경이 말이 맞았습니다. 미경이도 제 딸이었죠. 미경아,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언니를 그리워하시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제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와 미경이는 안심한 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미영이도 살리고 미경이도 지킬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어요. 이틀, 사흘이 지나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전화가 안 오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침내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미영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전화 안 했어? 미안해, 엄마. 시간이 복잡해.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전보다 더 떨리고 불안정했습니다. 미영아, 너 괜찮아? 엄마, 들어봐. 나를 완전히 살리려면 더 큰 걸 바꿔야 해. 더 큰 거? 응. 그날 사고의 진짜 원인을 바꿔야 해. 진짜 원인? 그게 뭔데? 미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사고였어. 뭐? 그날 버스 기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알려져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누군가 버스 기사를 협박해서 일부러 사고를 내게 만든 거야. 저는 숨이 막혔어요. 누가 그런 짓을 했어?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엄마가 직접 알아내야 해. 그래야 과거를 제대로 바꿀 수 있어. 어떻게 알아내? 마을에 있는 사람들 중 누군가야. 40년 전 그 사고로 이득을 본 사람을 찾아봐.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머리를 싸맸어요. 누가 미영이의 사고로 이득을 봤을까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도서관에 가서 1985년 2월의 신문들을 모두 찾아봤어요. 미영이의 사고 기사는 작게 실려 있었습니다. 버스 추돌 사고로 3명 사망, 15명 부상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사고 원인은 버스 기사의 음주운전으로 결론이 났더라고요. 버스 기사는 사고 직후 도망쳤다가 사흘 후에 잡혔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어요. 그 버스 기사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이름은 김철수. 당시 45살이었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철수는 사고 전까지 모범 기사로 알려져 있었어요. 15년 동안 무사고였고 술도 거의 안 마시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옛날 주소록을 뒤져서 김철수의 가족을 찾아봤습니다. 김철수는 10년 전에 감옥에서 죽었더라고요. 하지만 부인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저는 김철수의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집은 마을 외곽에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70대 정도 되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정옥순이라고 합니다. 40년 전 버스 사고로 딸을 잃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날 사고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돌아가세요. 우린 할 얘기가 없어요. 할머니가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문을 잡았어요. 제발이요. 제 딸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어요. 할머니는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집안은 낡고 어두웠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뭐가 궁금하신데요? 그날 사고가 정말 음주운전 때문이었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술을 안 마셨어요. 절대로. 그럼 왜 음주운전으로 결론이 난 거죠? 누군가 우리 남편을 협박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가요? 모르겠어요. 남편은 끝까지 말 안 했어요. 사고 전날 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고 나서 얼굴이 하얘졌죠. 그리고 그날 아침 출근하면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고. 그게 무슨 뜻이죠? 나도 몰라요. 사고 후에 경찰이 와서 남편이 술을 마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남편은 술을 안 마셨어요. 그럼 왜 거짓 자백을 한 거죠? 협박 때문이었을 거예요. 누군가 우리 가족을 협박했을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남편은 감옥에서 10년을 살고 죽었어요. 억울하게. 근데 아무도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밝혀낼게요.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할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부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박 부자라면 이 마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시의원도 지낸 사람이죠. 박 부자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고 직후에 박 부자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돈 봉투를 줬어요. 입 다물라면서. 그 돈을 받으셨어요? 아니요. 남편이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박 부자가 협박했어요. 가족들 다칠 수 있다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 부자가 제 딸을 죽인 거였어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아마 그날 버스에 누군가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박 부자가 없애고 싶어 했던 사람이 제 딸 말인가요? 모르겠어요. 따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미영이가 무엇 때문에 표적이 됐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영이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누군가 죽이려고 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사고 일주일 전에 했던 말이요. 엄마, 나 이상한 걸 봤어. 뭘 봤는데? 박 부자 아들이 누군가랑 싸우는 거 봤어. 공원에서. 싸움? 응. 박 부자 아들이 어떤 여자를 때리고 있었어. 나 그거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도망갔어. 그때는 그냥 넘어갔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가 박 부자 아들의 폭행을 목격했고 그걸 박 부자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미영이를 없애려고 했던 거였어요.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빨리 미영이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사흘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왜 전화가 안 오는 걸까요? 일주일 후 준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하고 계세요? 무슨 일이라니?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났어요. 어머님이 김철수 부인 집에 찾아가셨다면서요? 응. 딸 사고 때문에 알아보려고.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40년 전 일을 왜 지금 파헤치세요? 진실을 알아야 해. 누가 미영이를 죽였는지. 어머님, 그건 사고였어요. 음주운전 사고.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야.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설마 박 부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도 알아? 동네에서 다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박 부자가 범인이라고 하신다면서요. 맞아. 박 부자가 미영이를 죽인 거야. 준호는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박 부자는 이 마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건드렸다간 어머님이 다쳐요. 나는 괜찮아.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어머님,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경이 생각은 안 하세요? 미경이도 어머님 딸이에요. 어머님이 이러시면 미경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경이는 매일 울어요. 엄마가 죽은 언니 생각만 하고 자기는 신경도 안 쓴다고. 미안해. 미경이한테 미안해하지 마시고 제발 현실을 사세요. 준호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미경이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미영이도 제 딸이에요. 미영이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해요. 그날 밤 마침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영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어? 미안해, 엄마. 시간이 꼬이고 있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너무 많이 바꿔서 시간이 불안정해지고 있어. 미영이의 목소리가 불안정하게 들렸습니다. 미영아, 나 알아냈어. 누가 너를 죽였는지. 누군데? 박 부자야. 내가 박 부자 아들의 폭행을 목격해서 죽인 거야.
미영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맞아. 이제 기억났어. 그날 나는 박 부자 아들이 여자를 때리는 걸 봤어.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 그래서 박 부자가 너를 없앤 거구나. 응. 엄마, 이제 알았으니까 과거를 바꿀 수 있어. 그날 내가 그 장면을 목격하지 않도록 하면 돼. 어떻게? 그날 내가 공원을 지나갔잖아. 엄마가 그 전날 나한테 다른 길로 가라고 했으면 돼. 알았어. 해볼게.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 미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평소에는 공원을 지나서 왔는데 그날도 공원을 지나왔죠. 저는 기억을 바꿨습니다. 그 전날 저녁 제가 미영이에게 말했어요. 미영아, 공원 쪽은 요즘 위험하다던데 큰 길로 다녀.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믿었어요. 다 했어. 고마워, 엄마.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우선 달순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옥순아, 이상한 일이 있어. 무슨 일? 내가 꿈을 꿨는데 남편이 나온 거야. 근데 나 결혼 안 했잖아. 근데 왜 남편 꿈을 꿨을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달순이의 기억이 또 흔들리고 있었어요. 달순아, 혹시 내 남편 생각나? 무슨 남편? 나 결혼 안 했다니까. 그럼 그 꿈은? 모르겠어. 이상해. 남편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달순이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대요.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실려갔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제가 과거를 바꾼 결과일까요? 그날 저녁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미경이가 사라졌어요. 뭐? 아침에 출근했는데 회사에서 미경이라는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집에 가봤더니 미경이 방이 없어졌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님, 미경이가 사라졌어요. 어머님이 뭘 한 거예요? 준호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거짓말. 어머님이 뭔가 했을 거예요. 미경이를 돌려주세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경이가 누군데?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미경이가 누구죠? 제 딸인가요? 아니, 저는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미영이만 있어요. 준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도 기억 못하세요? 준호야, 나는 딸이 하나야. 미영이만 있어. 준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미경이가 있었어요. 어머님의 둘째 따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두가 미경이를 기억 못해요. 저만 기억하고 있어요. 준호야, 진정해. 내가 착각하는 거야. 착각이 아니에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미경이는 제 아내였어요. 우리는 1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근데 지금 모두가 미경이를 잊어버렸어요.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준호가 말하는 미경이가 누군지 정말 몰랐거든요. 어머님이 과거를 바꿨기 때문이에요. 미영 언니를 살리려고. 그래서 미경이가 사라진 거예요. 준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아요. 미영이를 살리면 미경이는 태어나지 않는다고 했었죠. 준호야, 미안해. 나는 미안하다고요? 제 아내를 없애놓고 미안하다고요? 준호는 일어서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님, 다시 돌려놓으세요. 미경이를 돌려놓으세요. 나는 방법을 몰라. 거짓말. 어머님이 바꿨으면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거예요.
준호야, 그럼 미영이는 어떡하고? 미영 언니는 4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근데 미경이는 살아 있었어요. 어머님이 없앤 거예요. 준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발 미경이를 돌려주세요. 준호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영아, 엄마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나를 완전히 살릴 수 있어. 미영아, 그런데 미경이는 원래 없던 존재야. 엄마가 나를 잃어서 만든 대체품일 뿐이야. 미영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미경이도 내 딸이야. 엄마는 선택해야 해. 나야 미경이야? 왜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 그게 시간의 법칙이야. 엄마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저는 울먹였습니다. 나는 둘 다 살리고 싶어. 그럴 수 없어. 엄마가 결정해. 시간을 줘. 생각해 볼게. 서둘러 엄마. 시간이 얼마 없어.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미영이와 미경이.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미영이는 40년 전에 잃었지만 지금 살릴 수 있습니다. 미경이는 지금까지 함께 살았지만 미영이를 살리면 사라집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미영이를 살리기로. 미영이를 잃은 슬픔을 40년 동안 안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슬픔을 끝낼 때가 됐어요. 미안해요, 미경아. 엄마가 너를 기억하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언니를 선택했어. 그날 밤 저는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이틀, 사흘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달순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옥순아, 큰일 났어. 무슨 일? 박 부자가 죽었어. 뭐? 어젯밤에 집에서 쓰러져서 죽었대. 심장마비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 부자가 죽다니? 갑자기? 응. 건강했는데 갑자기 죽었대. 이상하지?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것도 제가 과거를 바꾼 결과일까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 부자 아들도 죽었대요. 교통사고로요. 집에서 나오다가 차에 치였대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다 제가 만든 일인가요? 그날 저녁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머님이 한 거죠? 무슨 소리야? 박 부자랑 그 아들이 죽은 거요. 어머님이 과거를 바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이러다가 마을 사람들 다 죽어요. 나는 그냥 미영이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야. 그 대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돼야 하는데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이도 사라지고 박 부자도 죽고 다음은 누구예요? 저예요? 아니면 어머님이에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제발 멈춰주세요. 더 이상 과거를 건드리지 마세요. 준호는 돌아섰습니다. 전 더 이상 못 봐주겠어요. 어머님이 계속 이러시면 전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경찰에? 무슨 죄로?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준호는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울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딸을 살리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영아, 엄마,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하면 나를 완전히 살릴 수 있어. 하지만 미영아, 너무 많은 사람이 다치고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어, 엄마. 시간을 바꾸면 당연히 희생이 따라. 박 부자도 죽었어. 그 아들도. 잘 됐네.
그 사람들은 나를 죽인 사람들이잖아. 미영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미영아, 너 목소리가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엄마, 신경 쓰지 마.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마지막 단계? 응. 엄마가 그날 아침 나를 집에 묶어둬야 해. 뭐? 그날 아침 내가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해. 그럼 사고를 완전히 피할 수 있어. 어떻게 집에 묶어둬? 엄마가 나를 가두는 거야. 방에 가둬버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면접을 가야 했는데. 면접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내 목숨이 더 중요하지. 하지만 엄마 망설이지 마. 나를 살리고 싶으면 해야 해. 미영이의 목소리가 강압적이었습니다. 미영아, 너 정말 내 딸 맞아? 무슨 소리야? 내 목소리가 너무 다른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40년이나 지났잖아. 당연히 달라졌지. 그게 아니라 너 너무 차가워. 엄마가 날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죽은 채로 있을 거야. 그게 원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럼 내 말대로 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해볼게. 고마워, 엄마.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그날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 미영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기억을 바꿨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미영이를 방에 가뒀어요. 오늘은 집에 있어. 나가면 안 돼.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미영이가 항의했지만 저는 문을 잠갔어요. 기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갑자기 현기증이 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셨어요? 낯선 간호사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집에서 쓰러지셔서 이웃분이 신고하셨어요. 얼마나 누워 있었죠? 이틀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보호자 오셨어요. 간호사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엄마. 젊은 여자였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넌 엄마 나야. 미영이야.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 살아있는 미영이? 미영아. 정말 너야? 응, 엄마. 나야. 미영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넌 죽었잖아. 무슨 소리야? 나 살아있어. 엄마,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시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이가 살아있었어요. 정말로 살아있었어요. 엄마, 울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미영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영이가 저를 부축해줬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안이 예전과 달랐어요. 사진들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영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최근에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엄마, 조심해서 들어가. 미영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거실에는 달순이가 앉아 있었어요. 옥순아, 괜찮아? 응, 괜찮아. 다행이다. 너 쓰러졌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달순이는 옆에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달순이 남편이었어요. 달순아, 남편분이. 응, 우리 영감이 같이 왔어. 걱정돼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달순이 남편이 돌아왔어요. 사라졌던 달순이 남편이. 엄마, 피곤하시죠? 쉬세요. 미영이가 저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미영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며칠 후 저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미영이와 함께요. 동네가 예전과 같았지만 또 달랐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옥순 씨, 괜찮으세요? 동네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좀 그래요. 나이 드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요즘 깜빡깜빡해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어요. 공원에 도착했을 때 벤치에 앉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좀 쉬었다가요. 미영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미영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뭐? 너 정말 내 딸 맞아? 미영이는 웃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나 엄마 딸이지. 그럼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인형 이름이 뭐였어? 미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보리.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틀렸습니다. 미영이가 좋아하던 인형 이름은 꼬미였어요. 엄마, 내가 틀렸어? 아니, 맞아.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기억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럴지도.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돌아보니 준호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얼굴이 이상했어요. 낯설었습니다. 준호야? 어머님, 누구세요? 준호가 저를 모른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나 정옥순이야. 너 준호 맞지? 네, 저 이준호예요. 근데 저희가 아는 사이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준호가 저를 모르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미영이가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니? 몰라요. 처음 보는 분인데. 미영이도 준호를 몰랐습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아는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나갔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준호가 저를 모른다니? 준호는 제 사위였는데. 아니, 잠깐. 준호는 누구의 남편이었죠? 미경이? 미경이가 누구죠? 저는 머리를 싸맸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잊어버린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사진이 든 상자였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미영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최근까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일부 사진이 어색했어요. 마치 합성한 것처럼. 그리고 사진 몇 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모서리에 누군가가 잘려나간 것 같은 흔적이 있었어요. 누가 잘려나갔을까요? 저는 기억하려고 애썼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엄마, 나야. 미경이야. 미경이? 그 이름을 들으니 뭔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미경이? 엄마, 나를 기억해줘. 나는 엄마 딸이었어. 근데 지금은 아무도 날 기억 못해.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언니를 살렸잖아. 그래서 내가 사라진 거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미경이. 제 둘째 딸. 미영이를 잃고 3년 후에 낳은 딸. 미경아. 너였구나.
응, 엄마. 나야. 내가 사라진 거였어? 응. 엄마가 언니를 살렸으니까. 나는 원래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으니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경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잊어버렸어. 괜찮아, 엄마. 엄마가 날 기억해줘서 고마워. 어떻게 다시 돌릴 수 있어?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어? 미경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다시 선택하면 돼. 나를 선택하면 돼. 그럼 미영이는? 언니는 다시 죽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엄마가 결정해야 해. 언니야, 나야. 둘 다 살릴 수는 없어. 없어. 엄마도 알잖아. 시간의 법칙이야. 저는 울었습니다. 나는 너희 둘 다 사랑해. 어떻게 선택해? 엄마, 나는 괜찮아. 언니가 더 오래 엄마랑 함께 있었으니까. 언니를 선택해도 돼. 미경아. 근데 엄마, 한 가지 알아둬. 지금 엄마 옆에 있는 언니는 진짜 언니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진짜 언니는 40년 전에 죽었어. 지금 엄마 옆에 있는 건 엄마가 만들어낸 환영이야.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환영? 응. 엄마가 과거를 너무 많이 바꿔서 시간이 꼬였어. 그래서 언니는 완전히 살아난 게 아니야. 엄마 기억 속에서만 살아있는 거야. 그럼 지금 미영이는 가짜라는 거야? 가짜라기보단 불완전해. 언니는 진짜 사람이 아니야.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엄마가 원래대로 돌려놔야 해. 과거를 바꾸기 전으로. 그럼 미영이는 다시 죽고 너는 돌아오는 거야? 응. 저는 고민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미영이는 가짜였어요.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영이었어요. 제 딸이었습니다. 미경아, 시간을 줘. 생각해 볼게. 엄마, 서둘러. 시간이 얼마 없어. 엄마가 계속 이렇게 있으면 엄마까지 사라질 수 있어. 나까지? 응. 시간이 너무 꼬여서 엄마의 존재도 불안정해지고 있어.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이가 아침밥을 차려줬습니다. 엄마, 드세요. 저는 미영이를 바라봤어요. 진짜 같았습니다. 진짜 미영이처럼 보였어요. 미영아, 너 정말 내 딸 맞지? 엄마, 또 그 소리야? 나 엄마 딸이야. 미영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진짜 웃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너 40년 전에 죽었잖아. 미영이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너 버스 사고로 죽었어. 40년 전에. 엄마, 나 살아있어. 여기 있잖아.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너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추워서 그래. 미영이는 손을 뺐습니다. 저는 계속 미영이를 관찰했어요.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미영이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너 안 먹어? 배 안 고파? 아침부터? 응. 이상했습니다. 미영이는 아침을 꼭 먹는 아이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달순이를 찾아갔습니다. 달순아,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우리 미영이 어때? 미영이? 좋지. 살아있어서 다행이잖아.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달순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해? 뭐가? 잘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옥순아, 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그래서 그런 거야. 달순이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공원을 지나갔어요.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였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아는 사이예요? 너 날 정말 모르겠어? 죄송한데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준호는 진심으로 저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나 정옥순이야. 너 미경이 남편이잖아.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경이요? 응, 내 딸 미경이.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이. 그 이름, 기억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름을 들으니까 뭔가 느낌이. 준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꿈에서 본 것 같아요. 미경이라는 사람을. 제 아내였던 것 같은데. 맞아, 너희는 부부였어. 근데 왜 기억이 안 나죠? 그리고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미경이를 몰라요. 준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과거를 바꿨어. 미영이를 살리려고. 그래서 미경이가 사라진 거야. 준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말도 안 돼요.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야. 그럼 제 아내를 돌려주세요. 나도 방법을 찾고 있어. 빨리 찾으세요. 제발. 준호는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영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방에 있었는데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미영아. 저는 집안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미영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거실에 서 있었어요. 미영아, 어디 갔었어? 화장실. 내가 화장실도 찾아봤는데 없었어. 엄마가 못 본 거지. 미영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섬뜩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미영이는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경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미경아. 엄마 결정했어? 응. 나 너를 선택할게. 정말? 응. 미영이는 이미 죽었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엄마 고마워. 미경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엄마가 바꿨던 모든 기억을 원래대로 돌려놔야 해. 알았어. 저는 눈을 감고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미영이에게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말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영이는 버스를 탔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저는 그 기억을 받아들였습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제 방에 있었습니다. 낡은 아파트 3층. 천천히 일어났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거실로 나갔을 때 누군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미경이었습니다. 미경아. 저는 달려가서 미경이를 안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너 돌아왔구나. 무슨 소리예요? 전 항상 여기 있었는데요. 미경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넌 항상 여기 있었지.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날 오후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호야, 왔구나. 준호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 사위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좋아. 많이 좋아졌어. 저는 웃었습니다.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미경이가 있고 준호가 있고 달순이 부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없었어요. 미영이는 4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영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23세 미영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포기했어.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알았어. 죽은 사람은 돌아올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걸.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옛날 신문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1985년 2월 15일자 신문이었어요. 버스 사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망자 명단에 미영이의 이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이상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교통사고 기사였어요. 저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김철수 부인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들어가 볼까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쳤어요. 어차피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미경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저녁 거의 다 됐어요. 씻고 오세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74의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가득하고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정옥순, 너는 어리석었어.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했잖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적어도 시도는 해봤으니까요. 저녁을 먹으면서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준호 오빠랑 같이 병원 가요. 검진 받으셔야 해요. 나 괜찮아. 엄마, 요즘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잖아요. 미영 언니 살아있다고 그러시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그랬어? 응. 며칠 전에 언니가 집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미안해. 엄마가 꿈을 꾼 것 같아. 그러니까 병원 가봐요. 혹시 모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갈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픈 게 아니라는 걸. 정말로 그 일이 있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또 전화가 올까? 미영이의 목소리가 들릴까?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기에 손을 올렸어요. 미영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지금도 앞으로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꿈속에서 미영이를 만났습니다. 엄마, 미영아, 엄마 고마워. 뭐가? 나를 놓아줘서. 미영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엄마, 나는 괜찮아. 엄마는 미경이를 잘 돌봐줘. 알았어. 그리고 엄마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미영이는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미영아.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모양이었어요. 다음 날 준호와 미경이가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했어요. 뇌 스캔도 하고 혈액 검사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으십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죠?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스트레스나 외로움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가족들이 자주 방문해 주시고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취미 생활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자주 올게요. 미경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경아. 엄마가 외로우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알았어. 미경이와 준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마을의 유지였던 박 부자가 별세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텔레비전을 똑바로 봤습니다. 박 부자는 85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박 부자가 죽었어요. 자연사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박 부자가 미영이를 죽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그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였을지도 몰랐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에서 비롯된 망상이었을지도요. 텔레비전을 끄고 저는 미영이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미영아, 엄마는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사진 속 미영이는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엄마는 너를 평생 사랑한다는 것.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딸을 진짜로 떠나보냈다. 40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미영이를 이제는 놓아줘야 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미영이가 살아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일기를 덮고 저는 불을 껐습니다. 며칠 후 달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옥순아, 같이 시장 갈래? 좋아.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갔어요.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옥순아, 요즘 좀 어때? 괜찮아. 많이 괜찮아졌어. 다행이다. 너 한동안 힘들어 보였어. 달순이는 제 팔을 감았습니다. 미영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응. 이제 그만할게. 좋아. 우린 앞으로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살아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만들면서 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전화기를 보니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미경이의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오늘 저녁에 갈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이와 준호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엄마, 오늘 제가 만든 음식 가져왔어요. 그래, 고마워.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셋이서 함께하는 저녁이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함께 손을 모으고 인사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갈래요? 여행? 응. 바닷가 가요. 엄마 바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좋지. 저는 웃었습니다. 준호 오빠도 같이 가요. 네, 어머님. 같이 가요. 준호도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 미경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엄마. 그날 밤 미경이와 준호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미영아, 보이니? 저 달.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행복해. 내 동생이 함께 있어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두 딸을 모두 사랑한다. 하늘에 있는 딸과 땅에 있는 딸을. 그리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미영이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잘 자. 너도 잘 자, 미영아. 미영이는 손을 흔들고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슬픈 얼굴이 아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잠을 잤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미영이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몇 년 만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손을 모았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정신이 없었어. 너를 살리려고 애썼지. 하지만 이제 알았어. 넌 이미 평화로운 곳에 있다는 걸.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이제 너를 편하게 보내줄게. 더 이상 붙잡지 않을게.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마음속엔 내가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23의 환한 얼굴로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잘 있어, 미영아. 엄마 사랑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미경이와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리고 미영이는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집에 도착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혹시 또 그 목소리가 들릴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미경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짜 미경이의 목소리였어요. 미경아. 엄마, 다음 주 여행 일정 잡았어요. 괜찮으시죠? 응, 좋아. 그럼 토요일에 출발해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평범한 날들이 계속되겠죠. 미경이와 함께하는 날들이. 그리고 가끔 미영이를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날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과거를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뀌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바뀌었습니다. 과거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74의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가득하고 백발이 성성했지만 그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정옥순, 너는 이제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좋은 엄마였어. 두 딸 모두에게.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경이가 올 거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어요. 저는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미영이가 좋아하던 노래였죠. 섬집 아기 잠을 자는데 조용히 부르면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평범하고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옥순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로 무엇을 잃을 수 있을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